자, 이번 차량은 7번째 모델 체인지를 통해 새롭게 돌아온 BMW 320D입니다. BMW 3 시리즈는 컴팩트 스포츠 세단의 교과서라는 평가와 함께 경쟁 모델에 있어서는 벤치마킹 기준이 되는 차량인데요. 수많은 라이벌뿐만 아니라 BMW 브랜드 자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모델이기도 합니다. 자, 디자인 살펴보기 전에 현재 모델은 럭셔리 모델이고요. M 퍼포먼스 패키지는 조금 더 공격적인 바디킷이 적용이 되고, 럭셔리는 말 그대로 좀 더 고급스러운 디테일을 살려준 디자인으로 구성이 된다 라고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전반적인 외적 디자인은 BMW스러운 익숙함과 새로운 것에 대한 낯섦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릴 쪽이 크기를 꽤 많이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키드니 그릴이라고 하면 원래는 두 개로 나눠진 형태였잖아요. 근데 현행 지금 신형 3 시리즈에는 하나의 그릴로 대신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두 개로 보이는 듯한 효과를 주고 있지만 한 개의 그릴로 변화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그릴이 막혀 있는 형태예요. 막혀 있다가 주행 시 엔진 냉각이 필요할 때는 자동으로 오픈되는 액티브 플랫 그릴이 적용이 돼서 디자인적으로도 변화를 줬지만 기능에 있어서도 개선을 한 그런 형태의 그릴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그릴을 감싸고 있는 크롬 몰딩 라인도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조금 더 윤곽을 좀 더 살려주면서 전체적인 인상을 강인하게 해준 그런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여겨지고요. 그 옆으로는 이어지는 형태로 헤드램프가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어지는 요 라인도 두꺼워졌죠. 그러니까 신형 5 시리즈나 7 시리즈에 반영이 됐던 그런 형태와 유사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코로라 링이라고 해서 그 BMW 데일라이트가 원형으로 들어오던 게 이전 세대 F바디 때는 반으로 잘려서 좀 옆으로 확장한 그런 형태로 보여줬다면, 지금 신형 모델은 원형은 거의 다 사라지고 요 밑에 요 라인만 들어가서 램프가 점등되는 그런 형태로 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램프 전조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속으로 디테일을 줘서 하나 감싸주고 이쪽에 감싸주고, 이 안에도 디테일들을 넣어주고, 여기는 턴 시그널 램프가 점등되는 헤드램프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밌는 부분은 여기 엣지가 들어간 부분이죠. 이렇게 가다가 엣지를 하나 올려서 이렇게. 근데 이 BMW 3 시리즈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땐 이게 헤드램프가 두 개로 분리된 형태였어요. 이 키드니 그릴처럼, 키드니 그릴이 나눠졌던 것처럼 헤드램프도 나눠진 형태였는데, 세대를 거쳐가면서 하나의 램프로 들어오고, 그걸 이제 코로라 링, 그러니까 원형의 DRL로 해서 두 개를 만들어준 그런 형태로 변화하다가 현재는 그 원형의 DRL도 사라지면서 하나로 이루어진 헤드램프 형성을 보여주는데, 이 엣지를 넣어줘서 그 영역을 어느 정도 표현해 주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되는 부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하단부로는 여기가 포그램프 들어가고, 이쪽으로 해서 몰딩 라인을 줘갖고 장식을 달아줬는데, 전반적인 좀 날렵한 형태의 윤곽을 살려준 부분을 이어가는 형태이긴 한 것 같은데, 위쪽 헤드램프 쪽하고도 디자인이 연결되는 것 같지 않고, 또 범퍼 중앙하고 연결되는 것 같지도 않고, 어쨌든 저 부분은 좀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 부분이 싫으신 분들은 M 패키지를 선택을 하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이드 측면에서는 이번 신형으로 모델 체인지가 되면서 전체적인 몸집을 다 키웠습니다. 전장도 그렇고 정보도 그렇고 전폭도 그렇고. 그래서 사이드에서 보면 그 커진 크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장 같은 경우에 7점 몇 cm가 커졌어요. 그리고 그 커진 거를 거의 다 휠베이스에다가 할애를 해줬는데 4cm 정도 휠베이스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캐빈룸에 조금 더 많은 공간을 할애해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게 빠진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측면에서 재밌는 부분은 BMW 상징하는 디자인 요소 중 하나, 호프마이스터 킹크. 이 부분이 원래는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도어를 열었을 때 이 부분까지 연결이 돼서 이렇게 형성이 된, F바디 때까지는 이랬거든요, 이전 세대까지는. 근데 신형 모델은 이걸 이렇게 끊어놨습니다. 이렇게 끊긴 형태로. 그래서 도어를 열었을 때는 라인이 끊기고, 그 라인이 연결되는 부분은 여기다 놔둬서 닫혔을 때는 BMW의 디자인이 보이는데, 열렸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을 주는 그런 디자인 요소가 반영된 부분이 보이고요. 그리고 휠은 18인치 크기의 휠이 들어갔고요. 살이 많은 형태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사의 18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BMW 하면 이 순정 타이어가 럼플렛 타이어를 적용해준 부분도 여전히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리어 후면부 디자인은 꽤 깔끔하게 정리를 한 듯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신형은 이 후면 쪽이 만족도가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요 각도에서 볼 때가 가장 이쁜 것 같습니다. 트렁크 리드 라인이 살짝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L자 형태의 테일램프를 그려놓고 다시 범퍼 하단으로 가면 약간 올라간 듯한, 그래서 이렇게 모아진 듯한 그런 라인을 보여주는데, 이전 세대의 어느 정도 디자인도 이어지면서 또 꽤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해 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지금 이쪽에서 봤을 때의 이 신형 3 시리즈에서는 가장 이쁜 바디라인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여겨지고요. 테일램프도 꽤 재밌어요. 디테일이 이렇게 L자로 들어가는데 여기랑 여기랑 높이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간 형태고 여긴 좀 나와 있는 형태, 좀 입체감 있게 표현을 해주고, 라인이 하나 보이시죠? 그리고 이쪽에 라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라인, 마지막으로 꺾이는 라인.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라운드로 해놓은 것도 아니고, 일자로 평평하게 해놓은 것도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그 4번을 꺾어놨어요. 이렇게 되면 공정도 꽤 까다로워질 뿐만 아니라 제작 단가도 많이 소요가 될 텐데, 그로 인해서 이렇게 램프가 점등이 되고 그래픽이 보여졌을 때의 디테일이 상당히 좋습니다. 입체적으로 보이면서도 꽤 깔끔한 램프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쪽에는 이제 턴 시그널 램프가 적용이 되는데, 램프도 다 LED 구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꽤 근사한 디테일을 보여주는 테일램프가 적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여겨지고요. 또 하나 반가운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320D에도 이렇게 양쪽으로 자리한 듀얼 머플러 팁을 만날 수 있는 이 부분도 신형 3 시리즈가 가진 긍정적인 디자인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전면과 동일하게 이쪽 반사판 있고 이렇게 몰딩 라인 들어간 이 부분은 좀 적응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호불호 중에 불입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쉽게 보이고,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수평 형태로 그려내서 차도 좀 넓어 보이고 꽤 깔끔한 디자인으로 변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실내는 이전 세대가 거의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꽤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새로운 차를 타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 신형의 핵심 요소는 이 부분이지 않을까.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랑 그 다음에 중앙 디스플레이가 이어진 듯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보여드렸던 X5에도 이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었죠. 근데 출시는 X5가 먼저 됐지만 3 시리즈에 해놓고 그리고 반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면 BMW는 모든 기준이 다 이 녀석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2개가 연결된 듯한 이런 레이아웃을 그려놓고, 그리고 이제 다른 라인업들에 추가를 해주지 않았나. 그래서 X5도 이거와 동일한 형태를 갖추지 않았나. 이 부분은 추측해보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X5 때는 이 2개의 디스플레이가 동일한 12.3인치였는데 3 시리즈는 차 크기에 맞춰서 10.25인치 자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10.25인치라고 해도 전혀 불편한 부분은 없습니다. 화면도 상당히 널찍한 편이어서 보기에도 좋고, BMW를 대표하는 아이드라이브 도구 다이얼로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편의성도 나쁘지 않고요. 거기에 터치가 이제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뭐 내비게이션에 조금 더 수월하게 목적지를 입력할 수 있는,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꽤 많이 편해졌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설정해서
실내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색상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렇게 이쪽하고 이쪽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주황색을 한다. 그럼 어떻게 변화하는지 미리 보여주고, 선택을 하면 주황색으로 컬러가 바뀌어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계기판은 12.3인치 풀스크린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 세대 아날로그 방식의 이 밑에 쪽에 디스플레이가 자리를 했었는데, 현재는 다 디지털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원형 형태가 아니라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속도계가 이렇게 올라가고 RPM 엔진 회전수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해상도가 꽤 좋아서 주행시 바늘이 움직이거나 했을 때 별다른 이질감도 없고 가독성도 꽤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연동을 하면 그에 따라서 그래픽이 좀 변화를 하는데요. 자, 이 상태가 컴포트, 그리고 이거는 에코, 그 다음에 스포츠, 이렇게 변화를 하면서 조금 분위기를 달리 해주는 그런 효과를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 그 다음에 에코 프로, 스포츠, 이렇게 3개로 구성이 되는데, 컴포트를 제외한 에코하고 스포츠 모드일 때는 인디비듀얼 세팅을 별도로 할 수가 있는데요. 스포츠 모드를 설정을 해놓고 인디비듀얼 구성을 들어가면 개별적으로 또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감도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엔진은 어떻게 할지 개인 맞춤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고, 에코 모드에서도 인디비듀얼 구성을 넣어서 제한 속도라든지 그리고 탄력 주행이나 뭐 공조기 관련 옵션들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세분화 시켜 놓은 이 부분은 꽤 괜찮은 구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여겨지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하단에는 공조기 컨트롤러가 자리를 하는데, 이전에는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어서 액정이 있고 공조기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 에어벤트랑 분리된 형태였습니다. 근데 현행 신형 모델은 일체 형태로 하나로 이루어진 듯한 그런 구성을 보여주고, 여기 에어벤트가 있고 에어벤트 날개를 닫고 열고 해서 바람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다이얼 조작 느낌도 꽤 좋아졌고, 풍량을 조절을 하면 여기가 늘어나고 온도는 여기서 변하는, 근데 여기 작은 화면에서 이거를 다 보여주는데 여기도 해상도가 꽤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보는 데 있어 갖고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그리고 나란히 배열해서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디자인적으로도 깔끔하게 변화를 했습니다. 그 하단부로는 오디오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과 메모리 설정할 수 있는 숫자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커버를 해놔서 누르면 열리는, 이렇게 슬라이딩 되면서 들어가는 형태의 덮개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게 열릴 때도 느낌이 꽤 좋아요. 부드럽게.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고, 컵홀더랑 USB 단자랑 파워 아울렛이 적용된 형태를 보여주고, 그 아래쪽은 이제 아이드라이브 조작부가 마련이 되어 있고, 이쪽으로 이제 드라이브 모드 선택할 수 있는 버튼들, 그 다음에 스타트 버튼도 원래는 여기 있었죠. 근데 이쪽으로 포지션을 이동을 했습니다. 기어 레버 주변으로 한 곳에 모아놔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배열된 부분은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기어 레버는 꽤 독특한 형태로 변화를 했습니다. 높이는 낮아지고 약간 통통한 그런 디자인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잡을 때는 이 크기가 좀 작아져서 그립감이 이전보다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데, 또 막상 조작을 하면 꽤 괜찮은 편이라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X5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P 버튼이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잡으면 불편한데요. 이렇게 잡으면은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바로 가서 조작할 땐 괜찮은데, 그래도 위에 있던 게 더 익숙해서 그런지 어쨌든 어떤 의도에서 여기로 배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P 버튼은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전 모델과 변화는 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자리를 했고, 그로 인해서 오토홀드까지 적용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F바디 때 기본 사양하고 비교하면
이 스티어링 휠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M 패키지를 하지 않는 이상 좀 볼품없는 우레탄 핸들이었는데 현재 모델은 럭셔리 모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죽으로 싸놔서 그립감도 살려주고 만졌을 때 질감도 꽤 괜찮은 그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패들 시프트도 크기가 좀 커진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핸들 열선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구성에 있어서는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링 크기가 좀 큰 편이라 약간 좀 작았으면 더 괜찮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시트도 약간 크기가 커진 것 같고 이 헤드레스트의 두께도 꽤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몸을 착지하는 데 있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변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시트 가죽의 질감은 부드러운 편은 아닌데 또 이렇게 만졌을 때 괜찮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3 시리즈를 세그먼트를 고려한다고 하면 꽤 괜찮은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크래시 패드 쪽에 이렇게 나무 무늬결을 넣어준 부분이나 또 여기 몰딩 처리해주고 이 밑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은은하게 비추는 이제 3 시리즈도 고급스러운 컴팩트 세단이 됐다 라고 할 수 있는 요소가 되어줄 것 같고요. 이쪽에도 여기는 가죽 싸줬어요. 가죽 싸주고 여기는 플라스틱 소재긴 한데 열었다 도어를 닫을 때 이쪽 손잡이 부분도 여기다 이렇게 이걸 대줬습니다. 그래서 손이 이렇게 딱 잡으면 말리는 그런 느낌을 줘서 조작할 때 수월할 수 있게 이런 부분도 꽤 괜찮은 디테일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고 도어 열고 닫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3 시리즈가 이런 소재를 쓰는 거는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소재에 있어서 정말 괜찮아졌고 마감에 있어서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스위치도 이전에 다이얼 형태에서 버튼 형식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버튼을 배열을 해놓고 오프 시키거나 오토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배열된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 신형 3 시리즈의 큰 변화는 바로 이 2열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장에서 대부분 늘어난 길이를 이 휠 베이스 쪽에 할애를 해주다 보니까 2열의 공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5 시리즈를 타고 있는데 G바디가 아니고 F 바디 5 시리즈인데요. 그거하고 거의 뭐 2열 공간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꽤 많이 넓어졌어요. 지금 운전석은 제가 운전하는 그대로 해놨고 보조석은 약간 앞으로 좀 더 당겨놓은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레그룸은 제 기준으로 주먹 2개 반, 잘하면 3개까지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헤드룸도 주먹 하나에서 조금 더 남는 공간을 보여줍니다. 3 시리즈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몸집이 커지긴 했는데 이번 신형은 성인 4명이 이동을 해도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을 그런 실내 공간을 갖추는 걸 가장 중점으로 두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2열 공간에 꽤 많은 할애를 해준 모습이 보이고요. 2열 시트는 등받이 각도도 그렇게 서 있는 편도 아니고 이 좌방의 길이도 꽤 넉넉한 편이라서 착자를 했을 때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고 공조기 컨트롤러가 2열도 별도로 마련된 그리고 여기 USB 단자도 충전 단자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게 C타입입니다. 이렇게 디자인에 있어서는 좀 단순한 느낌이 들지만 구성에 있어서는 5 시리즈가 부럽지 않은 공간과 그다음에 편의 사양들을 갖추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렁크는 이쪽을 터치를 하면 오픈이 되는 그러니까 전동식은 아니고 수동 개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간은 꽤 평평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 따로 되어 있고 또 이렇게 그물막 같은 거 또 처리가 되어 있고요. 또 이쪽에도 수납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구성도 괜찮고 넉넉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세그먼트 대비 꽤 준수한 트렁크 적재 공간을 갖추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여기 밑에가 대부분 다 이렇게 열면 또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없이 이게 고정입니다. 열거나 할 수 없고 고정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닫을 때는 이쪽에 파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손잡이 역할을 해주는. 닫고 자, 먼저 신형 3 시리즈는 330i 그리고 320d 이렇게 가솔린하고 디젤 엔진 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현재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판매량을 주도하는 320d 모델입니다. 2.0L 4기통 디젤 엔진을 품고 있고 변속기는 ZF4의 8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 있으며
최고 출력은 190마력, 최대 토크는 40.8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자, 이전 세대랑 동일한 파워트레인 구성을 보여주는데 어떤 부분에서 차이를 뒀느냐, 이 디젤 엔진 특유의 소음과 진동이 잠깐 이렇게 함께 할 때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오랜 시간 차를 소유를 하고 가지고 있으면 이 피로도가 누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연비 효율성에 대해서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소음과 진동은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번 신형 3 시리즈에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억제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음 부분은 흡입제라든지 방음을 통해서 좀 차단을 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진동이거든요. 근데 이 진동 부분이 꽤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엔진 마운트를 새롭게 설계를 한 건지 메커니즘으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소음 부분이나 진동 부분에 있어서, 특히 진동 부분에 있어서 꽤 많은 개선을 이뤘다. 그래서 일상 주행을 이렇게 할 때 조금 더 편안하면서 별다른 스트레스가 동반되지 않는 그런 주행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 이 디젤 엔진이 가진 소음과 진동이 많이 감쇄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부분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정차했을 때, 그리고 가다 서다가 반복되는 도심 구간에 있어서 이 소음과 진동의 불편함이 느껴지는데, 신호가 걸린 상태에서도 진동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가 느껴지지 않고 이렇게 주행을 하면 이게 디젤 엔진 품은 게 맞나 싶을 정도의 소음과 진동에 있어서 신경을 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전 세대 F바디만 해도 조용한 차가 아니었어요. 3 시리즈는 좀 부드럽게 나가는 차가 아니고, 좋게 말하면 운전하는 재미를 느껴주는 차고, 반대로 말하면 좀 불편한 차였습니다. 근데 이번 세대는 이렇게 일상 주행할 때는 이렇게 편한 승차감을 제공을 해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그 외에는 디젤 엔진 특유의 초반부터 최대 토크가 잘 활성화되기 때문에 출력에 있어서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가속을 가져가면 초반에 터보렉은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리스폰스가 빨라진, 반박 정도 빨라진, 그러니까 터보렉은 조금 줄었고, 변속기가 출력을 전달함에 있어서도 그 토크가 잘 활성화되는 부분에 해당 단수를 빠르게 찾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꽤나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파워트레인이 갖는 장점은 이렇게 일상주행을 하고 조금 벗어난 주행이 이루어지더라도 퍼포먼스적으로 큰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으면서 편하게 주행을 하면서도 연비 효율성까지 갖추고 있는 320D가 갖고 있는 매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파워트레인이 330i 가솔린이나 그 위 상위 뭐 M 버전이라든지 3 시리즈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운전하는 재미도 느끼면서 연비 효율성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중적인 3 시리즈를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여겨지고요. 자, 파워트레인은 이전 세대와 동일한 구성을 보여주지만 플랫폼, 셋시가 완전히 새롭게 다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3 시리즈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셋시가 이전 세대에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 코너를 돌아 나가고 할 때 한계점이 꽤 높았던 그런 셋시를 보여줬었는데, 지금 현행 세대의 셋시는 이전 세대보다 강성은 한 20% 정도 상승을 했고, 무게는 50kg인가 60kg 정도가 적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뼈대는 튼튼해졌는데 몸무게는 가벼워진 그런 셋시가 적용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셋시가 재밌는 게요, 이 상태에서 좀 가속을 해보면요, 분명히 평상시에는 부드럽거든요, 차가. 근데 이렇게 또 코너를 돌아 나가면 이게 또 BMW스럽습니다. 이 세그먼트에 적용될 만한 이 플랫폼이 아닌데 꽤 고급스러운 플랫폼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그냥 돈 좀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플랫폼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이 상태에서도 좀 가져가면요, 여전히 긴 한계점, 그러니까 얘가 버틸 수 있는 능력은 더 많아요. 이거보다 훨씬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또 평상시처럼 운전을 하면 또 나긋해지는,
그러니까 강성은 더 좋아졌는데 유연해진 그런 셋시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꽤 유연해요, 반응이. 이렇게 주행을 할 땐 편하게, 또 조금 거친 퍼포먼스 주행이 들어가면 단단하게 잡아주는 이 변화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그리고 재밌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조금 더 더해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여겨지고요. 그래서 이번 신형 3 시리즈는 이 플랫폼 셋시의 변화가 가장 핵심 요소고, G20 3 시리즈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된 요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여겨지고요. 핸들 조향에 있어서는 직결감 좋고요, 피드백도 괜찮고 조향하는 대로 솔직하게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행에 있어서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질 것 같진 않습니다. 거기에 브레이크, 제동력에 있어서도 브레이크도 별 불편함 없습니다. 페달 밟는 대로 일정하게 반응을 해주고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제동력이 걸리기 때문에 M 퍼포먼스 브레이크가 아님에도 꽤 괜찮은 세팅과 성능을 갖춘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이 됐다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3 시리즈 탈 때마다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 사이드 쪽에 사각지대도 좀 있고,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가 이게 이 길이가 약간 짧은 편이었거든요, F바디 때는. 그래서 이쪽으로 보여지는 게 약간은 답답한 느낌을 줬었는데, 신형 모델에는 길이도 좀 길어졌고 사각지대가 잡히는 것도 최소화해주면서 운전을 할 때 좀 답답함이 없는 좀 열린 시야를 제공을 해줘서 이 부분도 꽤 긍정적인 요소가 되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차량에는 그 반자율 주행 시스템 옵션은 들어가 있지 않고 일반 크루즈 컨트롤만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대신 이 차선 이탈 보조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선이 넘어갈 것 같으면 핸들을 돌려주는 그 기능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3 시리즈에 재밌는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S5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기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주행을 합니다. 그럼 이 앞에가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막혀있는. 그러니까 제가 차를 돌려서 나와야 되는데 이때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후진으로 기어를 변경을 하고 후방 카메라하고 이게 활성화되면 이게 옵션이 떠요. 그래서 여기 후진 보조 장치 이걸 선택을 해주면, 그 다음에 브레이크에서 발만 떼주시면 됩니다. 가속 페달 살짝, 그러면 인식을 해서 50m 안에서는 제가 왔던 길을 얘가 되돌려주는 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리버스 어시스트인가? 명칭은 그런데요, 이게 핸들을 지금 영상에도 보시지만 지가 돌립니다. 브레이크만 밟아주면 되고 이 녀석이 제가 왔던 길을 그대로 돌려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갔다가 돌려 나와야 될 때 이 답답한 상황을 이 녀석이 스스로 해주면서 안전하게 골목길을 빠져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그래서 50m가 닿으면 기능은 알아서 꺼집니다. 이때는 핸들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핸들 놓으시면 안 되고요. 이때는 이제 또 주행하듯이 나가시면 돼서 골목길이나 이런 걸 빠져나가실 때 좀 더 유용한 기능이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신형 3 시리즈는 BMW가 늘 그랬어요. 3 시리즈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늘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플러스 어떤 걸 더 해줄까 라고 계속 물어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F 시리즈에서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준 게 아닐까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이 구역의 제왕은 이 녀석이라는 걸 한 세대 변화가 아니라 한 두 세대 정도 변화한 그런 느낌을 주는 BMW의 컴팩트 스포츠 세단 320D 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개우의 양성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싱 모델 엄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레이싱 모델 한소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싱 모델 K라고 합니다. 우리 또 자동차 전문 TV 레드 RPM TV. 레드 RPM, 레알 TV. 레드 RPM TV 여러분들 레알 TV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많이 구독해주세요.
많이 시청해주세요.